자,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서 위스키 한 잔 딱 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술이 다 똑같이 쓴맛이지 위스키를 뭔 맛으로 먹냐? 12년산보다 21년산이 무조건 맛있으니까 오래된 게 맛있어. 이런 사람들까지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위스키 매니아까지는 아직 수준이 오르지 못했지만 위스키를 좋아하는 애호가로서 말아드리는 오늘의 주제, 위스키에 대한 잘못된 오해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술은 다 똑같은 맛, 똑같이 쓴맛이다 라는 것일 텐데요. 보통 이런 오해는 평소에 초록병 소주만 드시던 분들이 가끔 가다가 위스키를 온더락으로 한두 잔 드셔봤을 때 그런 분들이 쉽게 하는 오해인데요. 사실 술의 세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정말로 넓고 다양합니다. 꼭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주나 빠이주, 럼, 다양하고 맛있는 술이 정말로 많은데요. 술에서 쓴맛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가이드라인처럼 주는 그런 테이스팅 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트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향과 맛이 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드시면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통주, 전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쌀과 보리, 곡물만으로 만들었는데도 사과향이나 배향, 이런 과일 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위스키의 경우에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다 라고 하면 캐러멜이나 바닐라 혹은 땅콩이나 호두 같은 그런 견과류 향을 찾아보시면서 맛보시는 게 좋고, 버번 캐스크에 숙성한 스카치라면 꽃향이나 혹은 오렌지나 레몬 같은 시트러스 혹은 사과나 복숭아 같은 상큼한 과일 향을 즐기시면 더 좋을 거고, 체리 캐스크에 숙성한 스카치는 꾸덕한 건과일이나 초콜릿, 커피 같은 향을 찾아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술의 향과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시대적인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막 때려 마시는 것보다는 술 한 잔에 따라 놓고 5초에서 10초 정도 맡아보고 입안에서 불리면서 혀와 입천장에 골고루 향을 퍼뜨리게 하면 다양한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위스키를 병에 넣어두면 숙성 연수가 길어진다 입니다. 보통 흔히 이런 12년 숙성 위스키를 12년산 위스키라고 잘못 부르는 그런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12년 숙성 글렌피딕 싱글몰트를 10년 동안 보관하면 그럼 22년 숙성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캐스크에 숙성한 술들이 맛이 더 다채롭고 다양해지는 것은 오크통, 나무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닐린이나 리그닌 같은 여러 화학 물질들이 술에 녹아 나오면서 술의 맛과 향을 다채롭게 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크통에서 나와서 이렇게 병에 들어가는 순간 술의 맛과 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숙성 과정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병에 담아둔 상태에서도 아주 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에어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브리딩이라고도 하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에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술병 안에 있는 산소와 술의 접촉에 따라서 맛을 결정하는 분자들이 조금은 조성이 달라지거나 천천히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맛이 약간은 변할 수 있지만 맛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병숙은 어디까지나 병숙이라는 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 숙성이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무조건 맛있다? 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반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위스키를 구매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숙성 연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격이 비싸질수록 구매의 효용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위스키 메이커들이 맛을 이퀄라이저처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렌피딕 12년 숙성의 경우에는 최소 12년 숙성을 한 캐스크들 수천 개를 섞어서 한 번 생산을 할 때 수십만 리터, 수백만 리터를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천 개의 오크통을 섞을 때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12년 숙성은 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 정도 맛을 추구하자. 18년 숙성은 가격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맛을 추구하자. 그거에 맞춰서 블렌딩을 하고 위스키를 출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3년 숙성 혹은 5년 숙성 위스키랑 12년 숙성 위스키 중에서 고르라면 12년 숙성을 고르겠지만 만약에 18년 숙성과 21년 숙성 중에 고르라고 한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떨 때에는 18년 숙성이 20년 이상 숙성된 것보다 더 좋은 맛을 내기도 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거든요. 숙성 연수뿐만 아니라 사실 가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불하는 가격 대비 느끼는 이 효용감의 그래프가 이렇게 평평한 곡선이 아니라 로그 그래프처럼 가격이 높아질수록 느끼는 효용감의 증가가 조금씩 완만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격 기준으로 한 10만 원대까지는 비싸면 맛있는 술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30만 원 이상 가격대가 올라가면 비싼 게 꼭 맛있다라는 그런 명제는 취향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가 또 다르니까 결국의 결론은 많이 먹어봐야 알 수 있다. 자,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는 코르크 뚜껑이 스크류 뚜껑보다 좋다 입니다. 자, 이런 코르크 뚜껑 위스키 이렇게 뽕따의 쾌감을 느끼면서 뽕따 할 때 이 느낌도 되게 좋은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트 냄새. 사실 코르크는 결국에는 그 목재 소재를 활용한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마르면 부서질 수도 있고요. 변색되어서 변질되거나 혹은 쪼그라들어서 제대로 밀봉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밀봉성이 좋지 않아서 코르크 마개를 한 위스키를 눕혀서 보관하면 다 증발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코르크 마개 뚜껑이 꼭 기능적으로 좋지만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천연 코르크 뚜껑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런 인조 코르크 뚜껑과 그리고 스크류 뚜껑입니다. 뭔가 좀 양산형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는 더 좋은 편이거든요. 일본 위스키나 한국 위스키, 이런 뉴월드 위스키의 경우에는 이런 스크류 뚜껑과 그리고 인조 코르크 뚜껑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고, 일부 버번 위스키나 아메리칸 위스키들도 이런 새로운 형태의 뚜껑들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합성 수지로 만든 인조 코르크 뚜껑도 이런 뽕 따는 쾌감은 여전히 좋고요. 이런 스크류 뚜껑의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고 뒤집어도 쏟아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 스크류 뚜껑도 이렇게 오픈하는 쾌감이 약간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천연 코르크 뚜껑이 감성적으로는 좋은 것 같네요. 자, 다섯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오해. 위스키는 무조건 색이 진할수록 맛있다 입니다. 이런 위스키에서 나타나는 색깔은 위스키를 숙성한 그 숙성 환경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캐스크에 무엇을 담았었느냐에 따라서 버진 오크 캐스크인지 버번 캐스크인지 와인 캐스크인지에 따라서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버번 위스키를 제외한 스카치 위스키까지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의 위스키 색깔을 낼 수 있는 캐러멜 색소를 첨가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캐러멜 색소가 첨가된 친구들은 그렇게 떳떳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표기가 안 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캐스크에서 숙성된 그대로의 색깔을 표현할 때에는 보통 No Color Added나 Natural Colored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고, 캐러멜 색소 첨가는 허용이 되지만 술의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여러 향료나 혹은 첨가물을 넣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상적으로 위스키를 생산하는 국가들에서는 색깔은 좀 진해질 수 있어도 맛에서는 장난질 치지 않으니까요.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되고, 결론은 색이 진할수록 꼭 맛이 진하거나 맛있다는 건 아닐 수 있다. 자, 위스키에 대해서 많이 하는 오해. 여섯 번째는 바로 물을 섞으면 위알못, 술알못이다 입니다. 이제 위스키 테이스팅을 할 때 물을 타서 드시는 그런 영상들에서 가끔가다 댓글들에 보면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일갈하는 댓글들이 가끔 보이곤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마스터 디스틸러나 마스터 블렌더 같이 위스키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도 테이스팅을 할 때에는 물을 타서 먹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위스키를 테이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도수를 20도에서 30도 정도로 맞출 때까지 물을 상당히 타서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60도짜리 술이나 62도짜리 술이나 50도짜리 술이라도 어떤 분께는 테이스팅 하기가 버거운 도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수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물을 몇 방울 타서 드시는 걸 실제로도 추천합니다. 제가 테이스팅 할 때 자주 애용하는 방법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뚜껑 있죠? 이 뚜껑 안쪽 부분에다가 물을 살짝 따라서 요만큼 몇 방울 타서 드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온에 물을 타는 것은 테이스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스키에 얼음을 타먹는 위스키 온더락이나 탄산수와 여러 시럽까지 넣은 하이볼로는 위스키의 향을 좀 온전히 즐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테이스팅 할 때에는 니트로 드시거나 이렇게 물을 몇 방울 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위스키에 대해서 많이 하는 오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위스키는 너무 어려운 술이다 입니다. 물론 위스키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초록병 소주에 비해서는 가격도 조금 높은 편이고 좀 알아야 될 지식도 있고 배워야 할 그런 정보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마시면 위스키들도 쉽고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다양한 맛을 지닌 위스키들을 탐구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위스키 브랜드들과 증류소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과정들도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커피
위스키, 와인, 맥주, 차와 같이 향과 맛을 즐기는 다른 취미가 있으시다면 역시나 위스키도 그런 식으로 향과 맛을 음미하고 즐기는 취미이기 때문에 쉽게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스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잔 드셔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에 대해서 많이 하는 오해 7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나쁜 술은 없고 술을 즐기는 방법에 틀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취향에 맞는 술 맛있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맛있는 술과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